안녕하시냐고 여쭙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. 그러나 안녕들 하십시오, 부디.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. 신문을 보다가 또 급하게 눈길을 잡아당기는 타이틀이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. 대한민국 경제에 지금 난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. 국내의 난제뿐만 아니라 국외와의 관계에서의 난제, 무엇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글쎄요, 하룻밤 내내 해도 끝이 안 날 얘기입니다. 하룻밤? 글쎄요, 한 달 내내 해도 끝이 안 날 얘기겠죠.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화급하게 눈에 띈 것 무엇이냐? 바로 이겁니다. 병정개미들의 주식 전투. 대한민국 20대들이 이것저것 있는 거 없는 거 박박 긁고 은행에 융자까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받아서 주식시장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나라 참 어렵다 상황 다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희한하게 주식시장만큼은 뜻밖의 폭락을 하지 않고 폭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코비드-19 때 주춤했다가 다시 이천선을 회복해가는 뭐 이런 기현상이랄까요? 글쎄요,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보기엔 기현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도 한데요.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? 올 때 갈 데 없는 어디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몇 푼이라도 내 재산을 증식하고 그것을 미래의 희망으로 또는 미래의 안전자산으로 담보 삼아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요즘 말로 동학개미들이 그들이 이 주식시장을 바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말이 됩니까? 시중에다가 퍼부어놓은 재정지출 이거는 전부 유동자금화했고 그리고 그것이 실물자산의 소유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부동산에도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없고 하다가 보니까 사채시장이 이미 죽어버렸고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? 주식시장에 매달리는 거지요. 솔직히 말해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뭡니까? 자본주의 경제가 허용하고 있는 대규모 카지노의 하나지요. 물론 최초의 창업자금을 거기서 매집하고 그래서 기업 창업을 돕고 기업 자금을 조달하고 뭐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결국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뭐예요?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카지노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곳 아닙니까? 그런데 거기에를 대한민국의 시퍼런 20대들이 은행 융자까지 다 털어서 몰빵을 했다. 그게 분석이네요. 요새 주식시장 들여다보는 사람들의. 그러면 좀 어때? 그렇게 해서라도 주식시장 활성화되면 되지.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죠.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정말로 이렇게 젊은이들이 가서 매달려서 기회소득이라도 투기소득이라도 획득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아직 사회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노동의 가치, 창조력의 가치 하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젊은이들이 이런 투기시장에만 매달리게 해서 어쩌자는 거냐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두 가지 문제 이걸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외국 자본이 45% 이상을 이미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. 순수한 내국 자본이 좌우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. 국제적 카지노의 성격을 가지는 데에서 외국 자본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순수하게 한국의 투자 자본으로서 변형된 자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? 그들이 이 시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. 그들이 이 시장에서 순식간에 돈을 뺀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.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? 간단히 일어납니다. 한 나라의 경제는 또는 재정은 지금 누가 쥐락펴락합니까? 세계적인 평가회사들, 무디스라든지 S&P 같은 이런 몇몇 국제적인 신용평가 회사들이
한 나라의 신용 등급을 어떻게 매기느냐? A 플러스냐, A 플러스냐, B냐, 뭐 B 마이너스냐? 이 등급 하나 매기는 데 따라서 세계적인 투기자본, 유동성 투기자본들은 1년에 0. 몇 %의 투자 이윤율을 계산하고 이동하는 겁니다. 만일 지금같이 대한민국이 재정에 있어서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래서 총 GDP의 50% 이상을 넘어가게 되고 가계의 부채는 총 GDP를 이미 넘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분명한 근거가 없다. 이로 인해서 신용평가 회사들이 대한민국의 투자 신용 등급을 하락시킬 경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던 이 외국 자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. 특히 한국의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해서 달러와의 환율이 급격히 급등한다면 그것이 가져오게 될 후폭풍은 그 다양성을 미리 예측하기가 겁날 지경입니다. 지금 우리는 미국이 다행히도 유동성 증가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,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찍어서 풀고 있다라는 거죠. 코비드-19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. 그리고 통화스와프가 다행히도 한 번은 연기가 돼서 내년 봄까지는 아마 달러하고 급하면은 우리 생돈 갖다 주고 그쪽에 달러 그냥 가져오고 하는 이러한 통화스와프의 저지력이 당분간 있기 때문에 숨을 지금 좀 쉬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반전이 될지에 대해서 장담하고 있는 경제 관료가 있습니까? 그런 장관이 있습니까? 그런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까?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? 우리는 수출입 무역 의존도가 이미 거의 100% 가까운 나라고 100%를 넘어갔었던 적도 있지요. 대개 80%에서 오락가락 했는데 경제사정이 나쁘면 내수가 나빠지면 그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지요. 어쩔 수 없이 외환시장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. 우리 경제가. 이렇게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모든 거 다 털어서 돈을 집어넣는다. 지금 은행이, 우리나라 은행 대출해줄 자금이 바닥이 났다는 뉴스입니다. 코비드-19에 급하게 정부에서 압력을 줘서 막 대출해줘라 이런 것도 있고 이와 같이 주식시장에 옮겨가는 가계 대출 이것이 증가하면서 은행이 대출해줄 돈이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.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,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리더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만일 여기서 주식시장이 외국 자본이 움직인다든지 환율의 변동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 수급이 깨져버릴 경우에 그 뒤에 나타나게 될 현상, 금융이 붕괴한다는 겁니다. 여기에 빚 지고 갖다 집어넣은 사람들 은행에다 빚 못 갚을 거예요. 그러면 그 은행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? 은행은 자기네가 살자고 하면 그동안에 대출해준 모든 가계 대출 어떻게 해서든지 급속하게 회수하려고 들 것이고 그들이 담보로 잡아놓은 아파트들 최저가로 마구 매각해버리겠죠. 우리 가게들이 믿고 있던 부의 근원, 그 알량한 부동산 한 채, 그것은 하루아침에 거품이 돼버릴지도 모릅니다. 그때 오게 되는 혼란, 누가 책임질 겁니까? 방법은 하나입니다. 이 정권이 하루바삐 그 얼빠진 사회주의적 시각이라는 소위 경제의 하향 평준화 전략 즉시 걷어치우고 자본시장, 노동시장
이로부터 과감히 떠나 주어야 한다. 자유를 회복시키지 않으면, 경제는 자율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무능한 정권의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없습니다. 사회주의고 자본주의고 평등이고 자유고 그따위 논리 저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. 오늘 우리 현재 오늘의 이 문제를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, 그 답을 찾는 것만이 중요합니다. 그야말로 등소평이 말 맞다나 흑묘면 어떻고 백묘면 어떻습니까? 이 위기를 막아야 하고 이 위기를 잡아야 합니다. 이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주세요. 이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국비 지원을 해서 해외 유학이라도 전부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미래의 일꾼들로 키우고, 이 젊은이들을 쓰겠다고 하는 기업이 자유롭게 이 젊은이들을 쓸 수 있도록 자본 투자에 대한 귀하들이 잡고 있는 굴레, 노동 현장에 대한 귀하들이 잡고 있는 권력, 이걸 내려놓으시길 빕니다. 말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 마부가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모르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모른다면 말의 고삐를 풀어서 저희 본능에 따라서 풀밭을 찾고 냇가를 찾도록이라도 내버려 둘 줄이라도 알아야 현명한 마부입니다. 없는 실력,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, 억지로 스스로 잘났다고 자꾸 자위하시지 마시고 세상에게 자유를 주세요. 당신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 나라는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